안녕하세요. 배신의 장미입니다.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오늘 제 시누이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. 시누이는 지금 결혼한 지 4년 차가 되었습니다. 저는 이 집에 식구 된 지 6년 된 사람이고요. 혹시 저만 그럴까요? 시댁에서 전화가 오면 소리가 다릅니다. 분명 같은 벨소리인데도 뭔가 모를 다름이 느껴져요. 결혼했을 때부터 그랬었고, 그리고 시누이랑 너무 엮이다 보니 제가 새가슴이 된 것일 수도 있는데, 시댁에서 전화가 오면 철렁하고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죠. 그리고 그 감은 기가 막히게 들어맞습니다. 가슴이 내려앉았다가 뛰기 시작해서 혹시 시댁 사람들인가 싶으면 여지없이 그렇더라고요. 하지만 그들에게 내색하진 않습니다. 한번 시댁 사람들한테 약한 모습 보이면 그거 막 파고드는 사람들이기에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받죠. 제가 결혼하고 그 후 시누이가 결혼을 준비했을 당시였어요. 결혼 전부터 저와 기싸움을 하려는 시누이 곱게 보지 않았었는데 시누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대놓고 제게 바라더군요. 감히 시누이가 그 대단하신 결혼을 하실 생각이니 뭔가를 내놓아라 이거였습니다. 이 부분은 시댁 식구들 모두 다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듯 했고, 받은 대로만 돌려주니까 저를 속 좁은 사람을 만들긴 하더군요. 결혼 이야기 들었죠? 오빠한테 말할까, 언니한테 말할까, 제가 고심을 좀 했었는데, 그냥 당사자한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전화 걸었어요. 우리 사이 좀 좋지 않았던 건 인정해요. 알죠? 언니도 그렇고, 저도 그렇고, 서로 처음부터 기싸움 했던 거. 그런데 이제 기회를 줄게요. 그 쌓이고 묵은 감정 털어낼 수 있는. 그래요? 어떤 기회를 주실까 너무 기대가 되네요. 그런데 아가씨, 얼른 이야기해 줄래요? 내가 지금 좀 바쁘거든요. 많이 바라진 않아요. 그래도 나도 양심은 있으니까. 마음 같아선 우리 그이가 집 해오는 만큼의 현금을 바라기는 한데, 제가 무슨 도둑년도 아니고 그럴 순 없는 거잖아요? 언니가 시원하게 신혼여행비 좀 대줘요. 유럽 여행 결혼 전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못 갔었거든요. 나 소원 좀 풀어줘요. 저는 시누이가 신혼여행비를 이야기하는 그 즉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. 더 들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. 그 다음 말은 혼자 했을 겁니다. 전화가 끊긴 줄도 모르고 멍청하긴. 이후 전화가 또다시 왔는데도 저는 받질 않았습니다. 받아봤자 제 예상에서 벗어난 말을 할 것 같진 않았고 가뜩이나 피곤한 인생인데 시누이까지 그 피곤한 제 삶에 끼어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. 전화가 계속 오길래 문자 한 통만 남겼어요. 오빠한테 이야기하라고요. 신혼여행비 같은 경우엔 오빠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새언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.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결혼 전에 식구들한테 그런 거 바라지 않는 법인데 더 이상 말은 삼가하겠다고 했습니다. 남편에게 말을 했고 남편은 제가 시누이한테 좀 너무했다고 하긴 하더군요. 결혼이고 기분 좋은 상태일 텐데 좀 잘 구슬려서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을 곧이 곧대로 제 마음 가는 대로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한 것 같다고요. 이제 결혼하면 시댁에 올 일 거의 없고 게다가 시누이 남편 될 사람이 지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. 그쪽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면 더 이상 맞닥뜨릴 기회도 없을 텐데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는데 저는 이 집의 식구가 된 뒤 생각이 드는 건 언제까지 저것하고 내가 기싸움을 해야 하나 였었습니다. 결혼 전 참 시누이라고 아가씨라고 어찌나 있는 척을 하던지 지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을 그냥 깔아 뭉개고 아래로 보려고 하더군요. 지가 아가씨다, 시누이다 이거죠. 이쁨 받는 건 저도 압니다. 그런데 저도 저희 집에서 만만치 않게 이쁨 받고 큰 사람이에요. 딸 자식 안 이뻐하는 부모들이 어디 있습니까? 저도 저희 집에서 공주 대접 받는 사람이에요.
그런데 며느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동안 친정에서 공주 대접을 받았든 이쁨을 받았든 간에 다 지보다 못한 그런 여자가 되더라고요. 지가 위에 있다 이리 생각을 한 거죠. 오빠가 인물 안 보고 돈 보고 결혼을 하나 보다라고 까르르 웃어 제끼던 신우의 모습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. 현실적으로 선택을 했네. 우리 오빠 똑똑하네. 여자 인물을 버리고 돈을 선택한 오빠의 개인 취향을 존중한다며 제 앞에서 그렇게 떠들어댔던 여자였어요. 그런데 이런 여자 뭐 이쁘다고. 지가 결혼을 했으면 한 거지. 제가 뭘 해줘야 하고 제게 건방지게 뭔가를 바란답니까? 당신이 조금 심한 거야. 애 결혼 앞두고 설레어하고 있는데 지금 좀 더 평소보다 업이 돼서 그냥 한 말을 가지고 그냥 좋게 거절하지. 뭐 그렇게까지 애를 몰아대냐. 당신한테 바라지 않으니까 그냥 좋게 좋게 이야기 잘해. 걔도 그냥 한 말이었대. 당신을 한번 떠본 거라고 하더라고. 당신도 그만해. 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떠본 거래? 당신도 당신 동생 편 그만 들어? 업이 돼서 그렇다고? 내가 봤을 땐 평소와 똑같았거든? 기회를 준다더라. 나한테 지랑 감정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준대. 여보, 내 문자 가지고 당신은 내가 너무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당신 동생을 너무 몰라. 괜히 당신이랑 싸움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하자. 나는 그냥 당신 동생 무시할 거거든? 스타트가 좋지 않았을 뿐인데 모든 시누이들 어려서 다 저런다는데 제가 너무 과하게 하는 거라고요. 한두 살 먹은 어린애면 저도 이해를 하죠. 그런데 사람 앞에서 대놓고 돈을 선택했다뇨? 그런 말을 듣고도 그냥 어리니까 참고 아량을 베풀라고요? 아이고, 그냥 저 속 좁은 사람 하겠습니다. 결혼할 때 자기 오빠한테 뭐 해줬는지 몰라도요. 제가 신우에게 받은 거라고는 집들이 때 선물로 들고 온 세탁 세제였습니다. 결혼식 축의금 50 했고 그리고 집들이 때 똑같은 세탁 세제 사다 줬어요. 이후 바로 임신한 신우이 임신 축하 선물 원하길래 뭘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겁니까? 그래도 많이 있으면 좋다고 해서 아이 네이 5벌 사다 줬어요. 돈 술찬이 나가던데 돈도 잘 벌면서 고작 네이 5벌이냐고 너무 속 좁게 굴지 말고 통 좀 크게 하라는 시어머니에게 가는 곳이 있어야 오는 것도 있는 법이고 처음부터 곱지 않으면 끝까지 곱지 않은 법이라고 했죠. 너 이제 눈밖에 났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제가 시어머니 눈 안에 꼭 들어야 하는 법은 아니잖아요. 쓸 때는 씁니다. 써야 할 때. 그리고 내가 정성을 보이고 싶은 사람이면 저도 쓰는 사람이에요. 우리 형님 이사 가실 때 제가 그 집 냉장고와 TV 바꿔드렸고 그리고 이삿짐 센터 비용도 지불해 드렸어요. 제가 그리했다라는 거 시어머니와 시누이 눈에도 보이게 되었는데 왜냐면 형님이 너무 좋은 나머지 가족 톡에 사진을 찍어 올렸거든요. 든든하고 통 큰 동서도서 너무 행복하다고 잘 쓰겠다고 눈 뒤집혔었겠죠. 남편은 왜 그런 걸 올려서 이런 사달을 만드시는 거냐. 형수님이 너무 생각이 짧았다 했는데 그 말에 저는 그랬어요. 내가 한 선물을 왜 비공개로 해야 하는 거냐고요. 내가 훔쳐준 것도 아니고 내 돈 들여 사드린 건데 형님 입장에선 당연히 저의 정성을 생각해서 자랑하는 것이 예의인 것이고 저도 좋아하는 모습 보니 좋은데 시어머니 시누이 눈치 보여서 며느리들끼리 그런 것도 공유 못하냐고 그런 소리 씨알도 안 먹히는 거 알면서 왜 자꾸 말실수를 하는 거냐 쏘아붙였죠. 그 사건으로 인해 시누이와 저의 사이는 먹구름 그 자체였었습니다. 그런데 이게 먹구름이라고 해도 제게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었어요. 어차피 지방에 사니까 볼 일 별로 없고 명절 때도 시누이 얼굴 안 보고 친정 가면 그만이었거든요. 가끔 아이 자랑하듯 가족톡에 사진 올리면 대꾸 없이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. 양심적으로 일십은 안 하는 사람이에요. 그러다가 얼마 전 일이 또 하나 터지게 되었죠. 이 집 식구 된 지 제가 6년이라고 했죠. 지금까지 제가 시누이와의 일화 말씀드린 거 진짜 빙산의 일각이에요. 너무 자잘하게 치고 빠지는 것들이 많아서
하나하나 열거를 안 할 뿐이었는데, 그리고 어차피 자주 안 보니까 잊고 그냥 무시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, 그걸 다 조목조목 꺼내며 제게 따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거든요. 자, 그럼 기가 막힌 이야기 들어갑니다. 신우이의 시부모님이 칠순이랍니다. 그 집엔 아들 하나, 딸만 셋인데 칠순 잔치에 아들과 며느리인 본인이 주가 되어야 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더군요. 이 이야기는 시어머니에게 들었어요. 그렇구나 하고 그냥 저는 넘겼죠. 남의 부모 칠순까지 제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였으니까요. 그런데 이제 마음을 풀고 제가 좀 아량을 베풀었으면 한다 합니다. 형님에게 사준 TV와 냉장고 그리고 이삿짐 센터 비용까지 지불을 한 것처럼 딱 그 정도만 시누이에게 베풀어주라 하더군요. 그동안 해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. 어른으로서 이 집안의 대표로 크게 한턱을 쏘라 하는데 듣는 순간 내가 시누이 집안의 며느리인가 싶었습니다. 실제 며느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면서 제가 시누이 대신에 해주기를 바랐거든요. 여보, 당신한테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. 지가 결혼 전이었으니까 잘난 줄 알고 까불었던 거였는데 이제는 언니의 능력을 높게 산다고 하더라고. 그리고 형 이사 갈 때 당신이 크게 쏜 거 보고는 아, 이 사람 다른 사람이구나. 진짜 통 큰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. 동생이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. 그리고 그동안 당신하고 일 많았었지만 솔직히 동생이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. 당신 지금 혀가 너무 길다.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래? 왜? 당신 동생이 나한테 또 뭔가 바라니? 아니, 바라는 것도 참 질기다. 어떻게 한 번을 그냥 안 넘어가니? 그 칠순 잔치 때문에 이러는 거야? 아, 알았어. 이번엔 그래. 그래도 내가 성의를 좀 보일게. 100만 원 정도 붙여주면 되는 거지? 그렇게 할게. 100만 원? 아, 너무 적지 않나? 아니, 솔직히 자기가 그동안 내 동생한테 뭐 해준 거 하나도 없잖아. 엄마도 그러더라. 너무 시누이만 홀대하는 거 아니냐고. 당신이 동생한테만 너무 짠 것 같다고. 그래서 말인데. 지방에 계신 시누이의 집 그리고 시누이의 시댁 사람들 서울 구경을 시켜주자고 합니다. 그리고 서울에서 칠순 잔치를 좀 열어드리자고 하네요. 제 돈으로요. 저보고 그 돈을 좀 감당해달라 합니다. 시누이가 지금 입장이 좀 난처하대요. 자신의 시누이들과 사이가 좀 좋지를 못한데 그 시누이들이 시집살이를 시킨다나 뭐라나. 그러니 코를 납작하게 눌러줘야 시누이들이 꼼짝을 못할 텐데 그 면을 저보고 좀 세워달라는 거였습니다. 자기 올케랑 사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결혼을 하고 난 뒤 그 시집 시누이들과 사이가 좋질 않다? 뭔가 평행이론 같더라고요. 똑같잖아요. 서울로 올라와서 좋은 곳에서 잔치해드리고 서울 구경시켜드리고 친정에 이렇게 능력 좋은 사람이 있다. 그러니 니들 나 건드리지 말아라. 까딱하다가는 당신 동생 이혼당할 수도 있다. 왜냐하면 내 친정은 능력 좋은 사람이 있거든. 나는 먹고 살 길도 있고 든든한 뒷배경도 있으니 깜도 안 되는 니들이 건드릴 만한 여자가 아니야라고. 잘난 척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내 동생 아니잖아요. 그리고 저 속 좁다니까요. 한 번 아니면 영원히 아니에요. 그리고 지는 입이 없답니까? 왜 지가 이야기를 안 하고 지 오빠 입을 빌려 저런 말을 한답니까? 단칼에 거절했어요. 내가 이 집 며느리지 그 집 며느리냐고. 며느리라 해도 바라지 말아야 할 것을 밉상이 시누이를 위해 그리 해라? 돈이 썩어나도 할 생각 없고 그리고 그럴 마음조차 없다고 했어요. 그러니 이제는 시어머니가 저를 회유합니다. 형님에게 선물한 그 목록을 들춰내면서 말이죠. 네가 어린애도 아니고 잠깐 실수한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속 좁게 굴 거니? 한 번 정도 너도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니니? 어떻게 네 시누이한테만 이렇게 짜게 구냐? 애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집에서 좋은 대우도 못 받는 것 같은데 너는 네 시누이 면 한 번 세워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? 애가 불쌍하지도 않니?
지방에서 사위 하나 믿고 생활하고 있는데 얼마나 낯설겠니? 그럼 다른 식구들하고 사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잖니. 이번에도 네가 또 거절하면 나 진짜 너한테 실망할 것 같다. 너무 서운할 것 같아. 뭐 이렇게 당연합니까? 며느리 돈은 시댁 돈이 아니에요. 그리고 저도 그럴 생각은 없지만 남편과 헤어지면 엄연히 이 집에서는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에요. 그리고 내가 번 돈,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쓰겠다는 게 그게 왜 서운해야 하는 거죠? 시누이 챙기지 않으면 며느리한테 실망하고 그런 건가요? 저는 남편이 제 동생들 챙기지 않아도 하나도 서운하지 않던데. 그냥 제가 챙겨주면 되는 것이고 성인들이고 결혼하고 나니까 알아서들 잘들 살던데. 친정도움 바라지 않고. 그런데 왜 시누이는 바라는 걸까요?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는 왜 서운하다 하는 걸까요? 이게 시자 노릇인 거죠. 아량을 베풀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없는 돈 쓰게끔 강제로 내 돈 나가게끔 제가 호구 노릇을 하기를 바라는 거죠. 안 그렇습니까? 그럼 어머님 며느리 불쌍하지 않으세요? 어머니 딸이는 그곳에 마음도 쏠리는 건 이해를 하는데 막말로 시누이가 제기하신 요구를 받는다면 기분 어떠실 것 같아요? 남의 부모 칠순에 거에게 돈을 써라? 너는 돈이 많으니까? 어머니, 돈이 많다 해도요. 돈 쓰면 아까운 거예요.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써도 나중에 아까운 법인데 쓰고 싶지 않은 곳에 아량을 베풀어 돈을 쓰라고요? 그리고 면은 시누이가 스스로 세우는 겁니다. 남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고. 시누이의 시누이들과 잘 지내게끔 어머니가 지도하셔야지. 그 옛날 제기했던 갑질과 비슷한 걸 또다시 그 집안 시누이들한테 하게끔 지금 방조하시는 거예요? 100만 원이 최고치입니다. 그 정도 성의 보일게요. 그러니까 제발 저한테 이제는 시누이 챙기라는 말 좀 그만하세요. 어머니 지치지도 않으세요? 저도 거절하기 지치네요. 저는 100만 원 보냈어요. 시누이의 계좌로 말이죠. 만일 시누이가 제게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만 했다면 저 이번엔 남편과 시어머니 말 들어드리려고 했었습니다. 본지도 오래되었고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겐 시누이란 사람이 안타까운 동생이자 딸이잖아요. 그런데 아이쿠 아무 말이 없어요. 잘 받았다라는 말도 없습니다.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무슨 동생 면을 살려달라고?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으니 이번엔 좀 통 크게 한턱 싸달라고? 턱 맞는 소리하고 자빠져 있는 거죠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.